137조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일 때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자, 그러나 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면 나머지 부분은 무효로 되지 않는다. 자, 여기서 원칙이 중요합니까? 예외가 중요합니까? 원칙이 중요하고 시험의 정답은 90%가 원칙에서 나옵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예외적으로 나머지가 일부만 가지고 유효로 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 분할이 가능해야 된다. 이게 나오죠. 예, 분할이 불가능하면 일부만 무효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번에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매매한 경우,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판례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효행위 전환입니다. 무효행위 전환. 하나의 법률행위 속에 표시된 것은 무효지만 내부적으로 유효 요건을 갖췄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식에서 요식, 요식에서 불요식, 불요식에서 불요식은 가능하지만 불요식에서 요식으로의 전환은 허용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신분행위도 인정한다. 거기 밑에 보면 한쪽 가로 1번에 신분행위도 인정한다죠. 그래서 무효인 혼인 중 출생자를 출생신고를 했어요. 뭘로? 친생자로 출생신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친생자가 빠졌네요. 내가 저 빠뜨렸네. 그래서 맨날 검토한다 그래도 거기 무효인 혼인 중 출생자를 친생자로 출생신고 이렇게 친생자가 빠졌어요. 그 사이에다 집어넣어 주세요. 예. 그 다음에 입양의 의사로 그래요. 입양할 자를 뭐로 신고했어요? 친생자로 출생신고했다. 그렇겠죠. 예, 이 경우에는 우에는 인지의 유효 또는 입양의 유효. 첫 번째 있는 게 뭐야? 거바이시 이거죠. 두 번째 있는 게 시잘데기 없는 거 다 나와 이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넘겨보실게요.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에는 아들이 남아선호 사상 때문에 그렇죠. 아들이 있었어야 되죠. 그 왜 그랬을까요? 옛날에는요. 예? 대를 잇는다? 제사? 그런 거보다는 옛날에는 그 뭐라 그러나 이게 뭐예요? 남의 거를 그러니까 법치가 완전히 완성이 되기 전에는 힘이 우선이었다고 옛날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요즘에 주먹질 하다가는 그쵸 팔다리 다 잘리는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완전히 거지가 돼서 서울역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긴 대전역으로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사회가 안정이 되고 법에 의한 통치가 자리를 완전히 잡게 되면 그때는 폭력이라는 건 일체 있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전에는 무력이나 완력이 많이 필요하던 시대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사회가 이렇게 안정이 될수록 여성의 지위가 이렇게 향상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향상이 되고 많이 올라가 있는 나라는 또 약해집니다. 약해지면은 다른 나라의 침공을 받게 되죠. 그럼 그땐 또 남자들이 무력을 또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남성이 또 사회적인 지위를 우위를 점하게 돼요. 그런 나라일수록 남아선호 사상이 굉장히 강해요. 강하고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는 어때요?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많이 좀 대접을 받는 나라죠. 예. 실제로 안 그렇습니다. 실제로 거기도 남성이 훨씬 더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우월한 지위, 이혼할 때만 조금 그렇고 그다음에 무조건 폭력을 썼을 때는요 여성이 남성보다 더 약하다는 이런 그 기본적인 전제하에 어떤 폭력 사태가 생기면 여성을 먼저 보호하는 거, 어린애하고 여성을 먼저 보호하는 거고요. 거기에도 다 뭐예요? 남성이 훨씬 더 여성보다 물리적으로 우월하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한국은 어때요? 한국은요 젊은 애들 싸우는 거 보세요. 여자애도 한 번치 합니다. 막 날라다닙니다. 이렇게 싸우는 거 보면요. 제가 실제로 대학가에서 그 체육 전공한 그 대학생들하고 그 헬스 이렇게 했던 헬스 코치들이 나중에 TV에 나오는 거 이렇게 보니까 걔네들이 헬스 코치를 했는데 그 여자애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막 날라다니면서 남학생 그냥 발로 차고 밀고 잡아뜨리고 그러는데 그냥 넘어지더라고요. 그냥. 요즘 애들이 남자애들이 힘이 없는 것도 힘이 없는 건 분명해요. 예. 실제로 뭐 몸만 컸지 힘은 별로 잘 많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여자애들이 많이 그만큼 이제 터프해지긴 했죠. 근데 세계적으로 아마 유럽의 몇 개 나라를 제외하고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여성의 지위가 많이 이렇게 향상이 된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좀 상위층에 속해요. 전체적으로 여성이 보호가 되는 게. 그래도 아직은 우리나라 여성들은 가슴에 한이 남아있죠. 예. 뭐 그렇게 되게 뭐 많이 불이익을 당하지도 않는데 할머니한테 들은 얘기,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 그렇죠.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을 무시하면서도 그건 괜히 이렇게 승계받고 싶은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떨쳐버려야 되겠죠. 훨씬 더. 예. 지금 대한민국 전체적인 사회를 뭘 보면 아냐면 홈쇼핑에 한번 보세요. 홈쇼핑의 광고가 10개 중에서 1개 정도가 남자 용품이에요. 나머지는 다 여성 용품입니다. 그 다음에 홈쇼핑 말고요. TV에 공중파 광고에도 다 보세요. 남자 용품 있나요? 요즘에 남성 용품을 가게를 오픈하면 3개월 이내에 망해요. 그래, 남자 거는 전부 어디서 사야 돼요? 장바닥에서 사야 되는 거야. 네, 남자 거는 다 장바닥에서 사야 되고요. 그렇죠? 그래요? 자, 더 얘기하면 내가 비참해지니까 이제 그만하고. 그래서 전환도 요식에서 요식, 요식에서 불요식, 불요식에서 불요식의 전환을 인정하지만 불요식에서 요식으로 전환은 인정하지 않는다. 요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왔던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지금 앞에 거바이 씨하고 시잘데기 없는 거 다 나와. 이거는 봤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뭐였었어요? 0%, 0%, 100%. 그래서 무효인 단독행위로서 상속 포기도 협의 분할의 유효로 전환했다라고 하는 거하고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그 전환을 인정한다. 그런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추인입니다. 무효행위를 한 당사자가 무효의 원인이 끝나고 난 다음에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다시 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비소급적으로 새로운 법률행위를 다시 한 것으로 본다. 그런데 강행법규를 위반했다든지 반사회적 행위 같은 경우는 무효의 원인이 종료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바뀔 수가 없어요. 새로운 법률행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비소급이 원칙이겠지만 당사자가 약정에 의해서 소급적 추인은 가능하다. 그리고 법률 규정 또는 판례에 의해서 물권적 소급효도 인정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는 우리 판례가 오른쪽에 보니까 6번에 있는 판례 있죠. 타인의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또는 자기 권리로 처분한 경우에 이거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잖아요. 그 처분행위는 무효이나 본인이 후에 처분을 인정한다면, 그럼 추인한다면 그런 뜻이죠. 그런다고 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 대리에 있어서 본인의 추인과 같이 그 처분은 소급하여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이거 하고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인 중 한 사람에게 상속시킬 생각으로 나머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으나 그 신고가 법정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상속의 포기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유동적 무효에 관한 판례 이론입니다. 허가받기 전에 허가의 배제 잠탈 목적의 계약은 무효죠. 처벌까지 있습니다. 허가받을 조건의 매매계약은 불확정적 무효다. 그래서 허가받기 전까지는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유효로 확정이 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되죠. 여기는 소급효까지 있어요. 또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가 됐다든지 만료 후 재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시점에 유효로 확정이 되고요. 무효는 허가의 배제 내지는 잠탈 목적의 거래계약이죠. 불허가 처분은 둘로 나눠서 받고요. 넘겨보시면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허가 절차 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했다든지 정지 조건의 불성취가 확정이 됐다든지 아니면 103조, 104조, 107조 내지 110조에 해당하면은 무효로 확정이 돼버리는 거고요.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해서 계약이 해제가 된 경우에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해서 계약이 해제가 됐다. 그럼 그 시점은 언제까지요? 토지거래 허가 받고 난 다음에도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고 한다면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밑에 나오는 9번 판례 한번 볼게요. 9번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 중 일방이 이행에 착수로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는 있다. 자, 그리고요. 10번하고 11번 판례를 비교하면 매수인은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청구권을 피보존 권리로 하여
해당 토지의 처분금지 가처분을 구할 실익은 있다죠.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 절차 협력 청구권은 현재 있는 권리라고 보는 거고요. 11번에 허가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현재 행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없는 권리예요? 행사할 수 없는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보존행위도 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피보존 권리로 하여 해당 토지의 처분금지 가처분을 구할 수는 없다. 되셨죠? 밑에 있는 오답 유형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이번에 이제 법률행위 취소입니다. 취소는 유효인 법률관계를 취소함으로써 소급해서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취소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취소권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취소권자는 법률행위를 한 자예요. 어떤 상태? 제한능력, 차고사기 강박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한 자가 취소권자죠. 그리고 그자의 대리인이나 그자로부터 권리관계를 승계한 자가 취소권자입니다. 그래서 우린 취소권자를 그냥 한대승씨 이렇게 했죠.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있어서는요, 취소권자가 누구고 취소권이 소멸하는 사유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걸 따져야 됩니다. 취소권자는 누구죠? 한자, 그 대리인, 그리고 그 권리관계의 승계인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한자는 제한능력자, 사고,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한 자.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도 있고 임의 대리인도 있잖아요. 승계인은 포괄 승계인도 있고 특정 승계인도 있잖아요. 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제한능력자, 차고사기 강박 상태에서 의사표시한 자. 제한능력 상태에서도 취소할 수 있고 차고사기 강박 상태에서도 취소할 수 있어요. 법정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는데 여기서 조금 어렵게 내면 법정 대리인은 제한능력자의 취소권을 대리로 행사하는 걸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취소권이 부여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법정 대리인은 취소권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부여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의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이지 제한능력자의 취소권을 법정 대리로서 대리인으로 행사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취소권이 없어요. 이 사람이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특별 수권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 수권이 있을 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칠판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괄 승계인, 특정 승계인. 이 권리관계의 승계인도 그 취소권이 붙어 있는 권리를 승계하게 되면 취소권도 같이 쫓아오는 거예요. 옵션으로 같이 쫓아오는 거지 취소권만 또 콕 찍어서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포괄 승계는 무조건 권리 의무 다 승계되니까 따져볼 것도 없고 특정 승계에서 늘 나오는 게 취소권만 특정 승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취소권만의 특정 승계는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시험과 관련돼서 낼 수 있는 지문은 여기서 요거예요. 특히 이제 요거 두 개는 잘 나오지만 요거는 조금 어렵다고 봐서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보면 사실은 우리 시험법이 아니죠. 이 뒤에 가면 가족법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법정 대리인에게는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권과 추인권과 대리권과 동의권이 있어요. 법정 대리인에게 그러한 권리가 부여되어 있어요. 부여되어 있어서 자신의 취소권을 스스로 행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럼 취소권자가 이런 자들이라고 한다면 취소의 상대방은 누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취소라고 하는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첫사람이죠. 첫사람을 사례 문제로 나오면 무조건 첫사람 찾아야 되고요. 말 문제로 나오면 법률행위에 누구예요? 직접 상대방이죠. 의사표시에 직접 상대방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사례 문제로 나오면 갑이 을에게 사기나 강박행위를 했답니다. 강박행위를 했고 그래서 을이 자신의 토지를 병에게 양도해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병은 정에게, 정은 무에게 양도했다. 그럼 현재 이 토지 위에서 줄넘기 하고 있는 자가 보인다. 누굴까? 무겠죠, 무. 갑이 을에게 강박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을이 강박을 당해서 병에게 매도했고 병은 정에게, 정은 무에게 매도했으니까 현재 이 위에서 줄넘기 하고 있는 사람은 아마 무겠죠. 그러니까 을이 가서 취소하려고 가서 보니까 무가 보인다. 그럼 무한테 야 STOP 그리고 취소할 테니까 나가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을은 누구에게 취소권 행사해야 됩니까? 을은 누구에게 취소권 행사해야 돼?
병에게 취소권 행사해야 되죠. 취소권자는 을입니다. 을. 취소권자는 사기 강박도 하고 취소도 하고, 그럼 우리는 사기꾼으로 살아야 되죠. 얼마나 멋있어. 사기치고 이상하면 가서 취소도 하고. 멋있다, 그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한 을이 취소권자고, 을이 처음 상대한 사람이 누구예요? 무슨 물론 이제 사기는 얘한테 당했지. 사기는 당했는데 사기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취소는 자기가 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거야. 남의 의사표시, 얘 둘 사이는 지네들의 의사표시가 있을 테고 지네들의 의사표시가 있겠죠. 그러니까 취소는 내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팔겠다. 근데 이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니까 얘들이 선이라고 한다면 얘한테는 대항할 수 없겠죠. 그건 이제 나중 문제고, 일단 취소의 상대방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요? 취소의 상대방은 병이다. 취소권자는 을이고요. 근데 을이 그 권리를 A한테 양도했답니다. 그럼 취소권자는 누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누구요? 을 또는 A죠. A는 그 권리의 특정 승계인이잖아요. 특정 승계인이니까 A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았거든요. 얘는 법률행위의 직접 상대방이고요. 얘는 그 권리를 승계받은 자죠. 그러니까 취소권자는 을 또는 A가, 상대방은 누가 될까요? 병이 된다. 그래서 요거만 가지고도 2번 시험에 나오고 이거 가지고 1번 시험에 나왔어요. 아시겠죠? 우리 시험에 이렇게 3번 출제가 됐습니다. 요거요, 요거. 예, 19회 때죠. 19회 이제 벌써 여러분이 28회죠. 10년 전이에요. 19회 시험에 이게 나왔는데 그때도 이제 그때 당시에 37살 드신 거리였습니다. 미혼인 아가씨 한 분이었어요. 제가 얘기 한번 했나요? 키가 178 되시는 분인데 힐을 7cm짜리 신고 다녀요. 그분은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고 다니냐고 물어봤더니 수컷들을 알로 보기 위해서, 아래로 보기 위해서 그러고 다닌다 그러더라고. 멋지긴 해요. 근데 한 성격 합니다. 또 성격이 이분이요. 벌써 이제 10년이 돼가네. 그 이분도 이제 내일 모레 5자로 넘어 들어갈 판이네 지금. 그죠? 근데 이거 아직도 미혼인데 어떡하나? 돈 굉장히 잘 벌어요. 성격이 있는데 그분이 등장인물 3사람 나오면 무조건 찍습니다. 그 사람은요. 그래서 대리가 제일 어려운 사람이에요. 왜? 등장인물이 3사람이라. 제일 어려운 사람이에요. 대리가 제일 짜증난다는 거야. 등장인물 많아서. 그 사람은 쉬운 것만 합니다. 어려운 건 무조건 안 해요. 안 해버리는 사람인데, 그날 이때 이게 시험에 나왔는데 등장인물 4명 여기까지 나왔거든요. 4명 나왔거든. 4명 나오니까 이제 찍으려고 딱 봤는데 그 사람은 첫사람을 맨날 첫남자 그러고 암기했어요. 갑자기 찍으려고 그러는데 첫남자가 생각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찍은 거예요. 1차, 2차 평균 60점입니다. 딱 합격했죠. 합격했어요. 이거 틀렸으면 아마 그 승질에 지금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강남으로 진출해가지고 제가 한번 봤을 때 벤츠 스포티라고, 그렇죠. 그걸 타고 다니는데 왜 이걸 타고 다니나 그랬더니 혼자서 뒤로 좌석 쫙 밀고 타려고 그거 탄다고. 성격이 참, 그죠. 이렇게 쭉 밀고 타더라고. 다리도 엄청 길어가지고요. 물론 이제 7cm짜리는 계속 신고 다닙니다. 신고 다니는 거 봤는데 그분 생각나요. 이거 할 때마다요. 19회 때 이제 이 문제 그대로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리고요. 그러면 취소의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취소의 방법은 분류식행이에요. 분류식행으로서, 분류식행이라고 하는 건 구두, 서면, 명시적, 묵시적, 재판상, 재판회 다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그럼 취소하게 되면 효과는요,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예, 다시 소급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추인할 수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런데 무효인 행위도 추인이 가능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고 해서 무조건 취소만 하는 건 아니고 추인도 가능했는데 취소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무효인 법률행위가 돼버렸잖아요.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전에는 취소냐 추인이냐 선택할 수 있지만 이미 취소하고 나면은 더 이상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죠. 그럼 무슨 행위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무효인 행위가 돼버렸으니까 추인하려면 무효 행위로서 추인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서 추인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무효로 확정이 돼버리고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반환의 범위는 달라지고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에는 제한 능력자 측에서는 언제나 현존 이익만 돌려주면 된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취소는 다 정리가 된 거고요. 취소할 수 있는 범위량이라고 해서 언제나 취소만 하는 건 아니라 그랬죠. 취소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취소하지 못하는 경우는 취소권이 소멸하게 되면 취소 못하는 겁니다. 취소권이 소멸하는 사유는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 스스로 취소권을 포기한다. 취소권을 포기한다를 뭐라 그래? 추인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추인권자가 누구냐를 따져야 돼요. 취소권을 포기할 수 있는 자를 추인권자다 이렇게 보면 되죠. 추인이 취소권의 포기니까 추인할 수 있는 추인권자는 취소권을 포기할 수 있는 자는 취소권자겠죠.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 추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추인이라고 하는 건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고 난 후에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다는 얘기는 제한 능력자가 누가 돼야 되는 거죠? 능력자가 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한 능력자인 상태에서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다. 그런데 모든 제한 능력자가 또 다 동의를 받는 건 아니에요.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은 동의받아서 추인할 수 있지만 피성년 후견인은 동의받아서 추인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옆에 계신 분들은 이제 거기까지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안 봐도 관계없어요. 그냥 동의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까지만 그냥 아셔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차고사기 강박 상태에 있는 사람, 그 상태에서 벗어나면 추인할 수 있고요. 법정 대리인 추인할 수 있거든요. 근데 법정 대리인은 법정 대리권의 존속기간이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소멸하기 전이죠.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기 전 또는 소멸하기 전. 이게 또 한자로 썼다고 싸가지 없다 그럴라. 전이죠. 전까지만 이렇게요. 선생한테 막 그렇게 함부로 욕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죠. 또 욕한다고 해서 할 수는 없어요. 한자로 쓴 내가 잘못한 거지. 그렇긴 한데 좀 몰상식한 욕은 듣기는 안 좋더라고. 자, 특별수권이 있는 임의 대리인은 뭐죠? 취소권이 있기 때문에 추인권이 있는 거고요. 포괄 승계인이나 특정 승계인도 취소권이 있으면 추인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거 좀 주의하시면 돼요. 여기 좀 주의하시면 되고, 그러면 추인권자가 추인을 하려면 그 상대방은 누가 되느냐? 취소의 상대방이 추인의 상대방이 되는 거예요. 취소권의 포기이기 때문에. 그럼 방법은요, 이 방법도 분류식형이 똑같습니다. 구두, 서면, 명시, 묵시 다 가능한데요. 이거 가끔 시험에 잘 나와요. 이거 잘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잘 나옵니다. 요거는 취소의 방법은 반드시 재판상 행사해야 되느냐?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재판상 행사해야 된다 그런 거 틀렸죠? 틀렸는데 그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잖아요. 형성권의 행사기간이니까 제척기간으로서 출소기간이다. 그럼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똑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야. 제척기간으로서 출소기간은 소송을 제기하는 기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까지는 맞았죠. 하지만 재판상 재판에 다 가능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은 출소기간입니까? 아니잖아. 출소기간이면 반드시 재판상 행사해야 되는 기간을 얘기하는 거라니까. 출소기간. 우리 시험에서 출소기간은 딱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뭐가 있었지? 치밀선 손배. 맞아. 그거 치밀선 손배할 때 그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제척기간으로서 출소기간이다. 그건 반드시 재판상 행사해야 되기 때문에 출소기간이고, 나머지 기간은 출소기간 없어. 우리 시험 보면은. 옆에는 또 출소기간이 또 있어요. 채권자 취소권 아시죠? 채권자 취소권도 출소기간이에요. 그 행사기간이. 출소기간인데 우리 시험의 출소기간은 딱 하나 뭐요? 그게 뭔데? 그치, 점유보호 청구권, 점보청,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기간, 그게 1년이라고 했잖아. 이게 뭐냐 이거 다 버리고, 그쵸? 치밀선 손배는 아는데 어디다 쓰는지 모른다 그러면 그것도 뭐에 쓰는 물건인지 모르고 있으면, 그쵸? 뭐에 쓰는지 모르면 그거 답 어떻게 찾냐? 참 이제 괜찮아요. 근데 그게 치밀선 손배만 기억한다.
그것만 해도 사실은 이제 조금 이따 문제풀이 하면서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 충분해요. 괜찮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실력이 많이 느는 건 시험 보는 달, 10월 달이에요. 10월 달에 실력이 제일 많이 늘어요. 그때까지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풀이까지 끝나고, 예, 뭐, 지난번 모의고사 때 성적 안 좋다고 실장님 전화 와가지고 몇 점 정도 되는데요. 그랬더니 뭐 성적이 그다지 뭐 50점 못 맞은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50점 맞으면 잘 맞은 거지. 몇 점이 합격인데? 60점 합격인데 벌써 50점 맞았으면은 합격선에 다 간 거 아니에요. 지금 40점만 넘었으면 잘한 거예요. 40점 넘었으면 굉장히 잘한 겁니다. 20점만 더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근데 그게 한 단계만 딱 넘어가면 금방 10점 올라가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법은 학개론이나 다른 과목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민법은 계단식으로 올라가요. 한 칸씩 한 칸씩. 요거를 자기가 탁 극복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느냐, 요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조금 늘어나다가 또 한 단계 이렇게 딱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거기에 내가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 것이고, 복습하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나면 점심 먹고 바로 그냥 수다만 떨지 말고 점심 먹고 끝나고 나서 한 30분 정도라도 오전에 내가 뭐 배웠나라고 하는 거 책 안 펼쳐놓고 머릿속으로 자꾸만 이렇게 회상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기억을 떠올리려고 하고 기억이 안 나는 거 책 보고서 잠깐 보고 또 이렇게 덮고 해서 기억을 떠올려야지, 맨날 책 보고 배운 거 이제 매너림에 젖어가지고 어디에 뭐 적은 것까지 알아요. 근데 물어보면 몰라. 어디에 뭐 있다는 것만 알지 그게 공부했다는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가장 여러분이 경계해야 될 게, 공부하는데 시간 보내는 거, 이거 경계해야 돼요. 공부를 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공부하는데 시간 보내는 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데 시간 보내는 건 뭐요? 소비되는 거예요, 그거는. 왜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보면 공부 열심히 하는데 성적 안 오르는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공부하는데 시간을 보낸 거지 공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실제로 성적은 안 오르고 시간만 아깝죠. 자, 여기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방법, 그럼 뭐라 그랬죠? 분류식행이라 그랬죠? 그래서 명시, 묵시, 구두, 서면, 재판상 재판에 다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이거 갖고 시험에 내면은 뭐라고 내야 되는 거죠?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이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명시적으로 할 것을 요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죠? 명시적으로 할 것을 요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명시, 묵시 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나오면 취소권의 행사기간 있잖아요.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출소기간을 의미한다. 그럼 그거 틀린 겁니다. 그렇죠? 재판상 행사해도 되고 재판 외로 행사해도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효과예요. 추인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을 하느냐,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돼버리죠. 뭐가 돼요? 유효로 확정되는 거지. 추인하게 되면 유효로 확정이 되죠. 자, 다시 한번 봐봐요.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하게 되면 뭐로 확정이 돼요? 유효로 확정이 된다고.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여러분 헷갈리게 하면 소급해서 유효요, 그때부터 유효요? 소급해서 유효입니까? 그럼 지금까지 무효였단 얘기요? 소급효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한다고. 조금 어렵게 나오면. 왜냐하면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무효라는 뜻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유효가 된다라고 하면 그것도 지금까지 무효였다는 뜻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맞는 지문은 소급효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런 말을 떠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냥 유효로 확정된다 그냥 그러면 되는데, 그렇게 해놓고 또 시험에 내는 인간들이 있으니까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그건 나오면 좀 비판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잘 내지는 않아요. 근데 또 어떤 인간 내면 알고 있어야 골라낼 거 아니냐고.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이게 의사표시에 의한 추인을 얘기하는 거고, 추인은 의사표시하지 않아도 추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법에서 6개를 정해놨어요. 그래서 6개의 행위를 하게 되면은 추인의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묻지 말고, 또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것도 묻지 말고 무조건 추인으로 보겠다라고 법으로 정해놓은 행위가 있는데, 그걸 뭐라고 불러요?
법정 추인이다. 이거 법률 규정을 줄여서 법정이라고 하잖아요. 법률 규정에 의한 추인이 있어요. 이것도 일단은 추인이니까 취소의 원인은 어떻게 됩니까? 소멸된 후에 6가지 행위를 했어야 된다고. 6가지 행위가 이행, 이청, 담, 양, 강, 경이죠. 여기서 요거 2개 이렇게 묶어서 만자로 만들었잖아. 그쵸? 요거는 취소권자가 한 경우만. 이게 시험에 주로 나오는 거거든. 70% 20% 정도 답으로 들어간다고 얘기했죠. 잘 모르겠으면 이거 골라내면 70%의 확률은 있어요. 자, 요거는 취소권자가 한 경우 받은 경우 다 법정 추인이에요. 요거는 취소권자가 한 경우만 법정 추인이다. 그래서 이행의 청구는 취소권자가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딱 나오면 취소권자가 누구냐 그거부터 잡아야 되는 거야. 한대 승씨 잡아야 되죠. 잡아내고 그 사람이 이행 청구했으면 법정 추인이지만 그 사람이 이행 청구를 받았으면 법정 추인이 아니에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도 취소권자가 양도했을 때는 법정 추인이고 상대방이 양도한 경우에 이건 법정 추인이 아니다. 여기서 양도는 권리 자체를 처분하는 것도 처분이지만 임대를 했다든지 전세권을 설정했다, 지상권 설정했다 이것도 일종의 양도로 봐서 법정 추인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나는 취소권이 있는지 몰랐는데요. 몰랐어도 법률 규정으로 획일적으로 정하겠다는 얘기예요. 다만 뭐만 없으면 된다는 얘기죠. 이의 보류만 없었으면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이의 보류는 야 내가 지금 이행을 받고는 있지만 이거 귀찮아서 그냥 받는 거고 내일 다시 가서 취소할 거야 라고 하면서 받았대요. 그럼 이의 보류하고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이때는 법정 추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의 보류는 없었어야 된다. 이게 법률 규정에 의한 추인이다 라고 하는 거하고 또 이제 취소권의 행사기간으로서 제척기간이 있답니다.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그리 길게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소권의 단기 소멸이라고 하고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이죠. 그래서 추, 3, 한 10인데 추인할 수 있는 날의 의미는 취소의 원인이 종료돼서 취소권자가 추인과 취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 날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한 능력자는 뭐가 된 날이죠? 능력자가 된 날이에요. 능력자가 된 날로부터 3년간은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은 추인도 할 수 있게 됐고 취소할 수 있게 된 날이에요. 제한 능력 상태에서는 취소는 할 수 있지만 추인은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추삼한십이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죠. 제척기간에 관한 우리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고요. 취소하게 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생기죠. 자, 다시 취소하게 되면 뭐가 생긴다고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생긴다고. 취소하기 전부터 생긴 거예요? 취소하고 난 다음에 생긴 거예요? 취소하고 전부터? 난 다음이죠. 그러니까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느냐? 취소하고 난 다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취소권 행사하고 난 다음부터 진행이 된다. 원래 소멸시효도 우리 시험범위 아닌데 옆에 계신 분들 시험범위인데 우리 시험에 한 번 그러고 나온 적이 있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취소권을 행사하고 난 다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이 된다. 왜 그러냐면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취소권 행사하기 전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취소하고 난 다음에 생기는 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자, 그래서 거기 66페이지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취소권자는 의사표시 한 자, 제한능력자, 차고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한 자, 그 다음에 대리인이죠. 네, 법정 대리인, 임의 대리인인데 임의 대리인은 특별수권 줄쳐놔야 되죠. 그 다음에 승계인이에요. 승계인도 특정 승계인의 취소권만의 특정 승계는 인정하지 않는다. 요거하고 취소의 상대방, 직접 상대방, 첫사람이죠. 일부 취소도 가능하다라고 하는데요. 일부 취소를 인정해 준 판례는 거의 없다고 얘기를 했죠. 일부 취소가 사례 문제로 나오면 토지 거래를 하면서 토지의 일정 부분을 거래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약을 했다는 거예요.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한 필지 토지 중에서 일정 부분을 토지 거래 계약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도로가 이렇게 구성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매수인이 특약만 나 취소할 거야. 그럼 전체를 다 매수하겠다는 뜻이잖아요. 특약만 취소할 수는 없고 계약 자체를 취소하고 전체를 하나로서 다시 거래해라
그런 뜻인데, 이거 한번 보시면요. 이거 전체가 200제곱미터였다가 밑에 20제곱미터만 빼기로 했대요. 그러면 빼기 20, 그러면 얼마인 거야? 180이잖아요. 그래서 1억 8천에 매매를 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거 빼면은 200제곱미터가 되면 단순한 산술 평균을 내면 어떻게 되는 거죠? 2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요거만 취소하겠다라고 하면 200제곱미터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금액도 얼마로 해야 돼? 2억으로 해야 되잖아. 그럼 다 바꾸는 거잖아. 목적물도 바꾸고 금액도 바꾸는 거잖아요. 그럼 계약 전체를 취소하고 다시 계약을 체결해야지 특약만 취소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특약만 취소하게 되면 금액도 또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다 취소하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특약만 취소할 수는 없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취소의 효과, 법률행위는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지만 이행한 후에는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발생하고 제한 능력자는 다음 페이지 현존 이익만 돌려주면 된다. 그 다음에 취소권의 소멸 이렇게 보시는데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이 취소권의 소멸이죠. 예, 취소권의 포기를 의미하므로 취소권자만 추인할 수 있고요. 원인이 종료된 후에 다만 법정 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종료되기 전이라도 추인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방법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하는데요. 오른쪽 페이지 보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게 되면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하면 유효한 법률행위로 확정이 되고 다시 취소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예, 유효로 확정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법정 추인 사유는 이행에 청구하고 5번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또는 일부의 양도,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방법에 1번에 이의 보리하지 않았어야 된다. 예, 법률상 추인으로 간주되고, 그 다음에 법률행위는 유효인 것으로 확정이 되는데, 그 밑에 채척기간이 아니고 제척기간이죠. 채척기간의 경우가 취소권의 단기 소멸입니다. 그래서 법원의 직권 판단 대상이고 소급표는 없다. 그 다음에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되는데, 추인할 수 있는 날의 의미는 취소의 원인이 종료돼서 취소도 거기도 또 추인이 뭐냐? 추인이지. 추인도 자유롭게 될 수 있게 된 날. 예,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정허권의 소멸시효는 취소권을 행사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별도로 진행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법률행위 부관할게요. 좀 쉬겠습니다.